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세먼지 쉽게 대처하기입니다. 미세먼지 많이 들어보셨죠? 미세먼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공기에 떠다니죠. 굉장히 이제 작은 이제 입자인데요. 머리카락의 그 직경이 50 내지 70 마이크로메타입니다. 마이크로메타는 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이 되죠. 미세먼지는요, 그것의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즉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먼지가 있어요. 그것을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갖다가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이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거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게요, 굉장히 작다 보니까요, 이게 코에서부터 호흡기로 침투가 돼가지고 폐 끝까지 갑니다. 폐 끝에 뭐가 있냐면은 헛박가리가 있죠. 거기서 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몸 안으로 침투가 돼요. 네, 보통 이제 큰 먼지들은 코털이나 비강점막, 그 다음에 기관지 점막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거꾸로 배출이 되는 데 반해서 미세먼지는 끝까지 들어간다. 몸 안에 침투가 된다. 두 번째는 이 미세먼지의 그 주 성분을 보면은 다 오염 물질입니다. 뭐 황화물 또는 질소화물 또는 중금속 같은 이러한 오염 물질이거든요. 당연히 뭐 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미세먼지는요, 많이 그리고 오래 몸 안에 들어올수록 병을 잘 일으키겠죠. 네,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담배하고 술하고 똑같습니다. 뭐 술 한 잔 마셨다고 담배 한 대 피웠다고 이렇다고 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미세먼지에 내가 한번 흡입했다고 그게 바로 병이 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장기간 노출이 됐을 때,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암도 되고 병도 되는 거죠.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병, 네, 당연히 호흡기 질환입니다. 뭐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또는 폐기종 아니면은 이제 폐활량이 적어지기도 하고요. 심장병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암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태아한테는요, 사산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체중아 또는 기형아의 위험성도 높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미세먼지가 오래 노출되면은 사망률도 높아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미세먼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뿌옇잖아요. 네, 그러면 하늘이 뿌옇면은 미세먼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하늘이 뿌연 것이 이렇게 직선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늘을 뿌옇게 만드는 것의 1번은요, 사실은 안개입니다. 안개. 그러니까 습도라는 거죠. 물방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이 이제 안개고요. 2번이 황사입니다. 황사는 이 미세먼지하고는 이제 굉장히 다릅니다. 성분이 달라요. 황사는 이제 흙먼지죠. 그래서 미세먼지는 이 오염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흙을 갖다가 오염됐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주로 흙먼지입니다. 그래서 인체에도 거의 무해하죠. 황사도 물론 이제 미세먼지가 되기도 하지만은 황사는 주로 건강에 해롭다기보다는 주위를 더럽혀요. 네, 황사가 한번 오고 나면은 뭐 굉장히 지저분해지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주된 문제가 되고 하늘을 뿌옇게 하는 게 주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미세먼지가 많아도 당연히 이제 하늘이 뿌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하늘이 뿌얘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이 안개하고 섞였을 때 그걸 갖다 이제 스모그라고 합니다. 그럴 때도 하늘이 뿌여지겠죠. 초미세먼지는요, 초미세먼지는 하늘이 뿌옇진 않아요. 뿌옇진 않다고 하더라도 초미세먼지가 많을 때는요, 우리가 시정거리라고 하잖아요. 시정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먼데게 잘 안 보여요. 그 이유는 뿌여서라기보다는 이 초미세먼지가 빛을 산란시켜요. 그러거나 빛의 투과를 갖다가 감소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정거리가 짧아지는 겁니다. 자,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네, 짐작하셨겠지만은 전부 다 이게 인위적으로 주로 만들어집니다.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자동차 매연, 네, 공장에서 만들어지겠죠.
또는 각종 뭐 건설 현장, 그리고 이제 도로변, 네, 도로변에서도 만들어지고요. 이게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 실내에서도 만들어집니다. 뭐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조리를 할 때도 만들어지고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황사 또는 뭐 산불, 또는 꽃가루가 날린다. 이것도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바닷가에 가까우면 이제 파도가 치잖아요. 네, 파도가 칠 때 그 바닷물이 이렇게 산란이 돼요. 막 퍼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바닷물 속에는 이 소금 있잖아요. 소금 결정들이 쫙 퍼져나가죠. 이걸 갖다가 해염 입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작은 것들은 이제 미세먼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정부가 합니다. 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하죠. 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들이 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환경 오염을 줄이는 노력을 굉장히 해왔죠. 네, 그래서 2007년일 겁니다. 2007년 이후로는요, 그래도 많이 맑아지긴 했어요. 제 기억으로 제 기억으로 한 30년, 20년 뭐 전이었는데요. 제가 남산에 올라갔어요. 네, 남산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제 서울을 내려다 보이잖아요. 근데 서울에 그 사람도 안 보이고 자동차도 안 보여요. 오로지 건물의 꼭대기만 보여요. 네. 그런 때가 거의 매일 그랬던 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20, 30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해서 맑아진 거죠. 또 하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미세먼지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늘 보면 뿌여니까 우리가 저게 뭐 미세먼지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데도 미세먼지가 많은 곳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확연한 데가 터널입니다. 터널. 네, 터널은 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서도 좀 뭔가 매캐하다든지 이렇게 이제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주로 가스고요.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도로변, 네, 도로변.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지하철 또는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상가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청소도 많이 하고 공기청정기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 깨끗해졌죠. 요새는 뭐 지하에 내려가서도요 그렇게 이제 이 미세먼지가 많은 곳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전체적으로 환경을 갖다가 깨끗이 하려는 노력은 이제 하고 있지만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미세먼지 쉽게 대처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미세먼지를 쉽게 대처할 수 있을까? 모두 네 개인데요. 네, 첫째는 미세먼지 알기죠. 네, 두 번째가 미세먼지 노출 줄이기. 네,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미세먼지에 예민해지지 않기입니다. 네 번째가 물 2리터 이상 마시기. 네, 이건 좀 쉽겠죠? 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우리가 이제 하늘이 뿌연 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는 수치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어디서 보고 알 수 있냐면은 일기예보에 요새는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일기예보 들으면은 뭐 비가 온다, 오늘 온도가 몇 도다 이것만 들으시잖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반드시 미세먼지가 어떻다라고 반드시 나옵니다. 보통 네 등급으로 나오는데요. 그 네 등급이 뭐냐면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입니다. 예, 그러다가 아주 나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주의보, 더 나쁘면은 경보 이런 순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뭐 좋음, 보통, 나쁨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매우 나쁨, 그 다음에 그 주의보, 예보 이런 것들은 내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예보가 되겠고요. 내가 이제 주로 거주하는 곳에 얼마나 많이 미세먼지가 있냐, 내가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냐, 이것도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일기예보라는 것은 큰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보통. 요새는 이제 동까지 나오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내가 있는 그 장소는 좀 더 세세히 알아야 되겠죠.
요거는 따로 검색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걸 누가 측정한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있는 곳에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냐를 갖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던가, 아니면 요새는요 미세먼지 그 측정기 그 휴대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뭐 하나 조금 지나치긴 하지만은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 걸 빌려서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게 실내일 수도 있고 실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미세먼지 알기. 두 번째가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 줄이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우 나쁨 또는 뭐 주의보 경보 조금 더 주의하신다면은 나쁨 수준에서는 아무래도 노출을 줄이는 방법, 네, 이거는 외출을 자제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곳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꼭 가야 되겠다. 네,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네, 그때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1시간 이상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하면은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시는데요. 방진 마스크는 보통 마스크하고는 다르죠. 네, 보통 마스크는 보통 마스크는 사실 내가 침을 튀기지 않게 하는 목적이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얼굴을 가려서 방한 춥지 않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요새는 여성들이 쓰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외선 차단 마스크거든요. 이런 목적이 아니고요. 방진 마스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황사 마스크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방역용 마스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착용해 보시면은요, 그렇게 오래 착용하시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뭐 단기간 뭐 길어봐야 1시간, 2시간 뭐 이상 이렇게 착용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실내에 있을 때도 제가 이 미세먼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은 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밖에 미세먼지가 매우 나쁘다. 그럴 때는 오히려 환기가 안 좋겠죠. 그런 거 아니라면은 짧게 환기를 하고요. 또 하나 효과적인 게 뭐냐면은 물 청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진공 청소기로 하면은 거기는 물 청소가 아니에요. 그걸로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날리는 걸 갖다가 포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청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물 청소를 해보세요. 네, 물 청소를 하면은요, 물이 다 빨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침에 보면은요, 이 도로에다가 물을 뿌려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물이 그 미세먼지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점막이나 비강 점막에도 물이 분비돼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점액이라고 하잖아요. 점액이 자꾸 그런 먼지들을 갖다 흡착을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죠.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미세먼지에 예민해지지 않기입니다. 네, 예민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네, 미세먼지에 대해서 더 크게 내 몸이 반응하는 거죠. 네, 모든 예민함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미세먼지에 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해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한 번 맡았다고 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기간, 오랜 기간, 네, 또 많은 양이 이제 노출되어야만 나한테 해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해가 뭐냐면은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질병과 고통과 노화의 원인은 1번이 힘듦니다. 힘듦과 지나침이다. 두 번째가 비숙면, 세 번째가 예민함, 네 번째가 생각과다, 다섯 번째가 TV, PC, 스마트폰, 여섯 번째가 비만, 그리고 일곱 번째가 운동 부족, 그리고 술, 담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요, 이런 확연한 원인에 비하면은 미세먼지의 해는요,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오랜 동안 장기간 많은 양을 노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큰 해가 아니죠. 근데 이거를 내가 싫어하잖아요. 네, 하늘 뿌예, 큰일 났어, 두려워하잖아요. 네, 또는 이 정부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방자치단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 몸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없는 증세가 나와요. 네, 그래서 기침을 한다든지, 눈이 따갑다든지,
뭐 심지어는 이제 천식 증세가 나와요. 뭐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아, 저기 멀리서 누가 담배를 펴요. 그런데 나는 멀리서 다시 담배가 나한테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광경만 보고 내가 그게 싫으니까 천식 증세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해라기보다는 내가 이 뇌에서 예민한 회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내 몸에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바로 증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민해지는 거고요. 예민해지지 않기를 하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노출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노출 줄이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민해지지 않기가 더 크게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요, 미세먼지는요, 노출은 하되 싫어하지 않기, 그리고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해달라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는 하되 원망하지는 않기. 네, 그러면 예민해지지 않고요, 훨씬 내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네 번째, 네, 물 2리터 마시기. 예, 늘 말씀드리지만 물은 물이죠. 차, 커피, 음료, 그리고 물 대신 마시는 게 아닙니다. 네, 물 그 자체죠. 그냥 맹물입니다. 맹물. 네, 뭐 정수기 물도 되고 무슨 생수도 되고 사실 뭐 수돗물도 무방합니다. 네, 차, 커피, 음료 마시는 것보다는요, 없을 때는 수돗물도 훨씬 낫다는 거죠. 이걸 잘 못 마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뭐 음료와 함께, 커피와 함께 마시든지 음식과 함께 마시면은 훨씬 쉽게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 2리터는 꼬박꼬박 마시라는 거죠. 몸에 물이 충분하면은요, 네, 이 오염물질, 몸 안에 침투된 오염물질을 다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염물질이 병을 일으킬 때 내 몸에 이제 반응을 일으켜서 증세가 일으키잖아요. 증세가 나오잖아요. 그 반응 자체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저항력을 갖다가 물이 충분할 때 더 키워준다는 거죠. 미세먼지는요, 편리함과 물질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의 부산물입니다. 다 짐작하시잖아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이러한 미세먼지 줄이기를 할 겁니다. 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걸 하는 동안 나는 쉽게 하기를 하세요. 미세먼지 쉽게 대처하기를 함으로써 미세먼지가 나한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